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교재 14쪽에 보시면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제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여기 보시고. 자, 용도, 지역, 지구, 구역제는 여러분 시험에서 많이 나오고 여기에 많이 나올 때는 한 5문제 정도 옵니다. 그리고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되죠. 이걸 모르고 중개업을 하면은 그분은 중개사가 아닙니다. 예. 옛날에 안기식으로 유행가 부르던 시절에 합격한 사람들은 엄격 이야기해서 중개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왜? 물어보면 안다 모른다 아무것도 몰라요. 예. 그런 분들이 중개를 자기 멋대로 해서 자, 중개 사고가 여러 가지 생깁니다. 자, 용도, 지역, 지구, 구역제는 자, 뭔지 봅시다. 자, 이 세 가지 제도를 토지 용도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의 용도를 정해서 용도에 맞는 건축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토지 용도 제도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국토가 좁은 나라는 이 국토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 용도 정해서 용도에 맞는 건축을 합니다. 용도에 맞는 건축을 한다는 것은 첫째, 용도에 맞는 건축물 종류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용도에 맞는 건폐율, 용도에 맞는 용적률. 자, 이런 기준에 따라서 건축물 크기가 정해집니다. 자, 이렇게 건축물의 용도, 종류, 건폐율, 용적률에 따라서 건축하는 제도입니다. 자, 용도를 어떻게 정하느냐 이렇게 정하겠죠. 자, 여기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실태가 비슷한 지역을 크게 묶습니다. 자, 묶어서 여기에 용도, 지역이라는 것을 지정합니다. 용도 지역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 말은 자, 모든 토지,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기본적으로 다 용도 지역을 지정해뒀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용도 지역이 이렇게 지정된 이 안에서는 건축을 할 때는 용도, 종류, 건폐율, 용적률 이 세 가지의 일반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게끔 건축을 하도록 한다 이 뜻이에요. 이 일반 기준은 법령에 정해놨어요. 법령에. 자, 그리고 용도지역 안에, 이 용도지역 안에서 이 세 가지의 일반 기준 따라 건축해 하니까, 자, 이런 곳에서는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부족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문제점이 생기고 용도지역 이 세 가지 일반 기준을 정했을 때 부족함이 생겼을 때는 이걸 그대로 여기 적용할 수가 없어요. 뭔가 변화를 줘야 되겠죠. 문제점을 해결하고 부족한 점을 보충해주는 이 세 가지의 보완된 기준 가지고 건축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자, 여기에다 지정하는 것이 용도, 지구라는 걸 지정하죠. 지구. 자, 그리고 여기에는 특수한 목적을 달성해야 됩니다. 자, 이 특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의 이 세 가지 일반 기준이나 용도지구의 이 세 가지 보완 기준 가지고 이 목적 달성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에 대한 별도 기준을 자, 정해서 이 별도 기준만 적용시켜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여기에 붙이는 용도, 구역이라는 것을 지정합니다.
자, 그래서 용도 지역이다라는 게 붙으면, 지역이란 말이 붙으면 이 세 가지 무슨 기준? 일반 기준에 가지고 건축합니다. 지구라는 말이 붙으면 무슨 기준? 보완된 기준 가지고 건축하는 거예요. 자, 구역이란 말이 붙으면 무슨 기준? 별도 기준만 가지고 건축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세 가지 용도 제도의 기본적인 틀이 이렇다 이 뜻이에요. 예. 자, 용도 지구나 용도 구역은 필요할 때만 지정하겠죠. 예. 자, 이런 문제점 부족함이 있을 때, 또 특수 목적 달성이 필요할 때만 지정합니다. 용도 지역은 전국도 다 지정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는 다 뭐가 지정되어 있다? 용도 지역이 지정 다 되어 있어요. 또 어떤 토지는 용도 지구가 있을 수도 있고 용도 구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용도 지구가 있는 이곳에는 자, 건축을 제한시킬 때 어떻게 하느냐? 용도 지역의 일반 기준이 있죠. 일반 기준과 용도 지구의 보완된 기준이 있죠. 이 두 가지를 적용시켜서 건축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 용도 구역이 지정된 역에서는 자, 용도 지역도 있을 거고 지구도 있을 거고 구역도 있다. 세 가지 같이 지정될 수도 있어요. 자, 이러면은 여기에는 자, 용도 구역의 무슨 기준? 별도 기준만 적용합니다. 용도 지역의 일반적 기준이나 지구의 보완 기준 적용 안 해요. 예, 그래서 구역이 있을 때는 항상 무슨 기준만? 별도 기준만 적용해서 건축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배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자, 이제 교재를 봅시다. 자, 개설해 보시면은 전국토를 특정한 용도에 따라 구분 획정하고 토지용의 일정한 공법 사용 제한을 차별적으로 가하는 제도로서 그 지정 목적에 따라 다음의 특징이 있는데 용도 지역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용도 중심으로 수평적 이용 규제를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로서 상호 중복 지정 불가라는 데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은 같은 것끼리, 상호라는 말은 같은 것끼리라는 뜻이죠. 중복 지정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용도 지구는 자, 일정 목적에 따라 국지적이고 필요할 때의 뜻이죠. 부가적으로 지정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완적 토지용을 규제를 하는데 상호 중복 지정 가능하다 그게 주의하시고 용도지구는 같은 것끼리 여러 개 중복해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용도구역은 자, 특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지적 필요할 때 배타적으로 지정됩니다. 그래서 이 지정되면은 별도 기준만 딱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밑에 용도 지역 이제 갑니다. 용도 지역은 토지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한다. 자,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자, 이 세 가지의 일반 기준에 따라 건축해 한다는 뜻이에요. 그 부분이. 자, 이 세 가지 무슨 기준? 일반 기준에 따라 건축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리 정지를 도모하게 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서로 중복되지 않는다는 것이 용도지역은 상호 중복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도시군관리의 결정으로 지정토론 변경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할 수 있고 종류 자,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 자랑형, 보전지역 크게 네 덩어리로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다음 보시면 다음의 각 항, 각호, 각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 결정으로 다시 세분해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 관리, 농림, 자랑형,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또 세분되죠.
세분할 때마다 반드시 도시군관리 결정으로 세분 변경해라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여기에 토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토지의 용도지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방향 제시 계획, 도시군기본계획 같은 방향 제시 계획으로 이 토지를 개발할 건지 보존할 건지 방향 제시가 되지요. 자, 그 다음 실행 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이 만들어져서 개발이나 보존을 착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토지에 자, 도시군 관리 계획, 실행 계획인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을 통해서 여기에 용도 지역이라는 것을 지정하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 토지에 용도지역을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자, 어떻게 자, 먼저 저게 도시지역, 자, 그 다음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이 넷 중에 하나부터 정해줘야 돼요. 네. 어떻게? 자, 방향 제시 계획에서 여기 개발하자라고 제시를 하면은 이 도시지역이 지정됩니다. 개발 중심으로 이용해야 할 때 지정되는 것이 뭐다? 도시지역. 자, 방향 제시 계획에서 보존하라라고 제시했죠. 그럼 보존 중심으로 자, 방향이 제시될 때는 농림지역 아니면 자연환경 보존지역 둘 중에 하나 지정돼요. 자, 그리고 방향 제시 계획에서 완충지로 쓰라고 이렇게 제시하면 관리지역이 지정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개 중에 하나가 먼저 정해져요. 자, 우리나라에서 도시지역은 전국토의 15% 정도 돼 있고, 이는 25%, 이는 48%, 이는 12%에서 60%는 개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뜻이. 예. 자, 그럼 이 넷 중에 하나 정하기 위해서, 자, 첫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 자, 이 계획을 결정 고시해서 넷 중에 하나가 정해집니다. 자, 도시지역으로 정했다면 다시 또 주거지역으로 개발할 건지, 상업지역으로 개발할 건지, 공업지로 개발할 건지, 녹지지역으로 보존할 건지가 정해져야 되고, 관리지역으로 정했다면 또 보존관리지역으로 할 건지, 생산관리지역으로 할 건지, 계획관리지역으로 할 건지가 정해져야 되죠. 자, 그럼 이 넷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를 정하기 위해서 두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 결정 고시에서 자, 넷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가 정해집니다. 자, 이제 주거지역으로 정했다면은 주거지역은 또 전용 주거 1, 2종, 일반 주거 1, 2, 3종, 준주거 이렇게 6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상업지역으로 정했다면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넷 중에 하나가 정해지고, 공업지역으로 정했다면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중공업지역 이렇게 자, 셋 중에 하나가 정해져야 돼요. 녹지로 정했다면은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자 이렇게 셋 중에 하나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도시지역으로 정했다, 자 상업지역으로 정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두 번째 관리계획으로 상업지역으로 정했습니다. 그럼 중심을 할 건지 일반한지 유통 근린으로 할 건지 세부 용도지역 또 하나 정해야 되겠죠. 세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 자, 이 계획을 만들어서 입안 결정 고시에서 이 넷 중에 하나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부 용도지역까지 지정하기 위해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몇 번 만들어야 돼요? 3번 만들어야 돼요. 이 원칙이 다 있듯이.
자, 관리지역은 2번 만들어야 되고 농림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번 만들어서 결정해서 지정할 수 있죠. 이렇게 정해진다. 그 방금 읽은 것이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라 이 뜻이에요. 자, 이렇게 용도지역을 지정해라. 왜 번거롭게 이렇게 해야 돼요? 왜 뭐 한 번으로 그냥 뭐 바로 지정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거듭 만들어서 번거롭게 이 절차를 거치도록 이렇게 하느냐. 자, 그 이유는 부정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용도지역이라는 것이 지가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죠. 예. 자, 이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함부로 지정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은 반드시 부정의 문제가 생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중심상업지역 같은 거 바로 지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번거롭지만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렇게 정합니다. 자, 그러면 책에는 이제 거기 보시면은 도시지역부터 나오죠. 자, 크게 양갈로 1번이 도시지역이고 그 다음 페이지 양갈로 2번이 관리지역이고 3번이 농림지역, 4번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크게 4개에서 정해집니다. 만일 도시적으로 정했다면 도시적 보시면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이 돼요.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다. 자, 그래서 인구나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예상이 된다면 그만큼 개발 중심으로 이용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도시지역은 방갈로 1번이 주거지역이고 방갈로 2번이 상업지역, 그 다음 페이지 3번이 공업지역, 4번 녹지지역 4가지로 나눠지죠. 자,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은 지정 목적이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란 말이 있죠. 전용 주거지역에. 거기에 밑줄 치시고. 자, 전용 주거지역의 지정 목적은 양호한 주거환경의 보호에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전용 주거지역은 주거환경 상태가 어떻다? 양호하다, 좋다 이 뜻이에요. 1종이 있고 2종이 있는데 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에 밑줄 치시고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할 때 정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단독주택이 아니죠. 돈 많은 사람 사는 고급 단독주택들이 모여있는 동네에 1종 전용 주거지역이 정됩니다. 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거기에 밑줄 치시고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하는 데 정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이 아닙니다. 아셨어요? 뭐 연예인들이 사는 고급 빌라들 이런 거 있죠. 그런데 그런 건물이 있는데 지정이 됩니다. 일반 주거지역은 1, 2, 3종으로 나누는데 여기가 우리가 사는 주거지역이에요. 그래서 자, 청소를 구분하는데 자, 일반 주거지역의 지정 목적은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란 말이 있죠. 거기 밑줄.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할 때 일반 주거지역이 지정됩니다. 자, 1종은 줄칩니다. 저층주택 4층 이하 거기 줄치고 4층 이하짜리 저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할 때 1종 일반 주거지역이 지정됩니다. 그래서 우리 2, 3층짜리 단독주택들이 모이는 동네 있죠. 거기 1종 일반이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층주택 거기에 줄치고 자, 중층이라는 것은 이제 5층부터 해서 20층 이하 사이를 말하는데 자, 우리 6층이나 7층짜리 빌라들이 있는 동네 있죠. 그런 데가 대부분 2종 일반 주거지역.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고층주택 청수 제한 없음 거기에 밑줄 치시고 자, 여러분 살고 계시는 아파트 20층 이상짜리 아파트가 앉아있다. 그럼 대부분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준주거지역. 자,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 위주로 자, 이를 지원하는 일부 업무 상업기능이 보완된 지역이다. 그래서 소위말로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 플러스 상업지역이다. 이 뜻이에요. 주거지역과 상업적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곳을 뭐라 부른다? 준주거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흔히들 재래시장 주변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도심, 부도심, 업무기능, 상업기능 확충해서 지어가는데 울산광역시의 도심은 자 저기에 그 삼산동인가 가면은 현대백화점 아시죠? 롯데백화점 그 블럭들이 중심상업지역입니다. 자, 그 주변은 일반상업지역이에요.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 업무기능 담당에서 필요하고 유통상업지역은 도시 내 지역 간의 유통기능 정지를 위해서 필요한데 자 우리 태화강 철도역 맞은편에 보시면 모텔이 많은 동네가 있죠. 그 반대편에는 각종 도매상들이 있어요. 그런 곳이 유통상업지역. 자, 그 다음에 근린상업지역은 근린지역에서 일용품 서비스 공급을 위해서 필요한데 근린지역은 가까운 이웃지역이다 뜻으로 주택가에 있는 조만 상가지역들 있죠. 거기 근린상업지역입니다. 자, 공업지역은 전용, 일반, 중공업지역 나누는데 전용공업지역은 주로 중화학공업이나 공인성공업을 수용하는 곳으로서 울산광역시에는 자 전용공업지역이 굉장히 많죠. 자, 현대중공업 공장부지 전체, 현대자동차 각종 큰 공장이 앉은 자리가 전용공업지역입니다. 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을 제하지 않은 공업을 배치하는데 저 울산에 북구 쪽에 가면 조그마한 공단들 있죠. 그건 다 일반공업지역. 중공업지역은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행하되 주거, 상업, 업무기능 보완이 필요한데 이 중공업지역은 세 가지 기능이 혼재되어 있어요. 공업지역, 그 다음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 이 세 가지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이곳을 뭐라 부른다? 중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현대중공업 저 동구에 가시면 아시죠? 그 해안가에는 큰 공장 들어가 있죠. 그 도로 반대편 산 쪽으로는 아파트도 있고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하청업체 조그마한 공장들 같이 들어가 있죠. 그게 중공업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관리지역 봅시다.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에 준하여 관리하거나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이 관리지역은 완충지했어요. 도시지역에 준할 때도 있고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할 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개발중심지와 보존중심지 사이에 완충지 역할을 한다 그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1번에 보존관리지역,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종간 확보, 생태계 보존 등을 위하여 보존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 관계를 고려할 때 줄칩니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 곤란할 때 지정하는 것이 보존관리예요. 이 말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처럼 관리해야 되는데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바로 지정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럴 때 보존관리 지정해라 이 뜻이에요. 생산관리지역, 농업, 임업, 업생산 등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 등의 관계를 고려할 때 줄칩니다. 농림지역으로 자 지정해서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이 생산관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데 지정하기 곤란하니까 생산관리 지정한다 이 뜻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밑줄 칩니다. 도시적으로 편입 예상되는 지역이다. 그게 줄치면 되죠.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제한적 이용 개발한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데 결국은 이 관리지역이라는 것은 도시지역으로 장차 도시에 준하는 곳이 어디다? 계획관리.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하는 곳이 뭐? 보존관리. 생산관리 중요한 농림지역에 준하는 것이 생산관리. 이런 뜻이다 이 뜻이에요. 자, 이제 그게 양가로 3번의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은 줄칩니다.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등의 줄칩니다. 자, 우리나라의 식량 생산에 중요한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곳이죠. 그래서 호남 평야와 같은 넓은 들판에 있는 농지입니다. 이런 데와 보전산지, 말 그대로 보전해야 할 산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의 산림 상태가 그나마 괜찮은 산지는 다 보전산지로 지정해 놨어요. 이런 곳에 지정하는 것이 농림지역이다 이 뜻이에요. 이 지정해서 농림업 지능과 산림 보존을 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하시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자연환경을 보존할 때 수자원, 물에 관한 자원, 즉 강 같은데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또 수산자원, 바다 같은 데서 생산하는 각종 어패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지정하는 것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시험에는 자주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사실상 안 내요. 아시겠습니까? 그 왜 읽었냐? 공법의 가장 기초기 때문에 제가 꼬박꼬박 읽는 거예요. 저도 시험이 안 나오는데 뭐 그냥 넘어갑시다 하고 넘어가면 읽어보세요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꼬박꼬박 읽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이해를 못하면은 책을 읽다가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용도지역의 뜻을 하나하나 읽는 이유는 다 그게 있는 겁니다. 이 용도지역 뜻이 대충 이렇다라고 제가 꼭 이 부분 읽을 때는 울산의 을이다라고 예를 다 들어주죠. 그거 생각해라 이 뜻이에요. 그렇게 해야 책을 읽을 때 뒤에 가서 이런 용도적 용어가 계속 나오면은 이해가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는 잘 안 묻습니다. 왜? 출제위원이 이거 물으려니까 잘못 출제하면 답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출제를 묻지는 잘 않는데 여러분이 공부를 이해하는 데는 반드시 대충 이렇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3번에 가면 용도적 지형 특례라고 나가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용도지역을 도시적 같은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여러 번, 세 번 결정해서 고시해야 세부용도가 지정됩니다. 자, 그래서 용도 지역이라는 것을 지정을 하려면은 도시군 관리 계획. 자, 이 계획을 입안해야 되지요. 입안을 한다는 것은 기초조사도 하고 의견 청지 절차를 거쳐서 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협의심의 절차 거쳐서 결정해서 고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형, 도면까지 고시해야 되죠. 예. 이렇게 해야 특정 토지의 용도지역이 하나 지정됩니다. 예. 자, 그럼 이 절차 거치는 데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 지형도면 고시까지 하는데 2년 정도 이상 걸립니다. 이 절차 거치는데. 예. 그러면 도시적 세부용도까지 지정하려면은 몇 번 거쳐야 돼요? 3번. 6년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 이 뜻이에요. 아, 왜 이렇게 번거롭게 6년이나 걸리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말했죠. 지가 결정이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반드시 부정 문제가 생깁니다. 자, 1960년대. 자, 그때는 이런 제도 없었어요. 자,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도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임의로 지정했어요. 예. 강원도 도지사인 갑이 있는데 자기 동생이 을이다. 백수예요. 그러니까 을이 동생이 형한테 가서 도지사한테 내 묵고 살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하겠죠. 그러니까 땅 가지고 있나 물어봅니다. 땅이 있는데 쓸모없는 땅이다. 그래 어딘데? 설악산 중턱이다. 알았다 가라. 한 달 뒤에 자기 동생이 가지고 있는 설악산 중턱에다가 상업지로 지정해 줍니다. 도지사가 임의로 그때는 그랬으니까. 그럼 설악산 중턱에 상업지가 지정되는 게 뭐가 들어옵니까? 술집과 호텔이 들어오죠. 자, 경치 좋은데 술집도 들어오고 거기 호텔까지 설치하니까 예약이 넘쳐나죠. 예. 큰 돈 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런 식으로 그 산속에 지어진 건물들이 제가 1980년대까지는 좀 봤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80년 이후 90년대 넘어오면서 우리나라 웬만한 산에 그 옛날에 그 지었던 산속에 있는 호텔이나 이런 거 있죠. 철거 다 했어요. 예.
옛날에는 60년대를 그렇게 해서 했다. 그러니까 당장 부정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쳐라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교재에 보니까 3번에 용도 지역의 지정의 특례라고 했죠. 특례라는 것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는 특례다 이 뜻이에요. 첫 번째는 자,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절차나 결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자, 특례가 첫 번째 특례. 입안 결정 절차 거치지 않고 이웃하는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를 해줍니다. 이게 첫 번째 특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례는 도시군관리 입안 절차, 그 다음에 결정 절차, 고시 절차까지 생략해주는 특례로서 특정 용도 지역으로 결정이 되어서 고시된 것으로 의지해주는 특례, 이렇게 두 가지 특례가 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을 원래 지정할 때 도시군관리 입안 결정 고시 다 해줘야 되죠. 이 특례에 해당되면은 첫 번째 특례는 입안 결정 절차를 생략하고 자, 이웃하는 용도 지정된 것으로 의제되고 고시 절차만 해주면 되고 두 번째 특례는 입안 절차, 결정 절차, 고시 절차까지 어떻습니까? 다 생략을 할 수 있는 특례예요. 자, 그래서 그게 여러분 그 책에 양갈 1번에 공수면 바다 매립지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거는 입안 결정 절차 생략이라고 옆에 써놨습니까? 네, 입안 결정 절차가 생략되는 특례예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양갈로 2번에 타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지정 의제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그거는 옆에 보시면 입안 결정 고시 절차 생략이라고 해놨죠. 네.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특례를 배운다 이 뜻이에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특례부터 봅시다. 자, 양갈류면의 공유수면 바다 매립지에 1방갈류 1번에 줄칩니다. 공유수면 바다만 해당이 됩니다. 의 매립 목적이 이웃하는 용도적 내용과 같으면 입안 결정 절차 없이 매립 준공인가일부터 이웃하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까지 줄치면 돼요. 이 경우 관계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는 줄칩니다.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시해야 됩니다. 입안 결정 절차만 생략된다고 했죠. 고시는 해야 돼요. 자,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자, 어디 해안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매립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매립 목적이 단독주택 용지로 서기 위해서 매립했어요. 자, 여기 주변에 자 용도지역이 있겠죠. 네. 그래서 주변에 용도지역이 자 제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질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자, 단독주택 용지 같으면은 일종 일반 주거지가 와야 되죠. 네. 자, 그런데 도시지역으로는 같고 주거지역으로는 같죠. 세부 용도지역에서는 차이가 나죠. 그럼 이럴 경우에 이웃하는 용도지역인 무슨 지역으로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됩니다. 자,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의제가 안 돼요. 네, 주거지역까지는 의제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도시군관 입안 절차, 주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입안 절차, 결정 절차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생략하고 뭐만 해줍니까? 고시만 해주죠. 자, 그러면은 주거지역까지 의제됐는데 옆에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이건 단독주택 용지니까 세부 용도지역으로서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그래서 자 용도지역이 지금 현재로는
세분 형태, 미세분 형태죠. 미세분되어 있는 형태로 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다라는 요 세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 있죠. 이걸 입안 결정 고시할 때까지는 이 지역은 주거지역까지만 의제돼 있지 세부적으로는 세분된 상태입니까? 미세분 상태입니다. 미세분된 상태. 자, 이런 미세분된 상태에서 뭐 물어보느냐? 건축할 수 있느냐를 물어봅니다. 건축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뭘 안 돼? 되니까 물어보지. 자, 그러면 건축을 하려는데, 자, 건축물이 들어가야 할 용도, 종류도 있어야 되고, 건폐율 기준도 있어야 되고, 용역 기준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제3종이나 제1종으로 세분이 안 된 상태죠. 자, 이럴 때는, 자, 도시적 중에서 가장 행위자니 까다로운 게 보존녹지예요. 보존녹지에 따라 최소한만 건축해라는 뜻이에요. 아직 세분이 안 됐으니까 이럴 때는 보존 녹지 지역 기준 있죠? 을 가지고 최소한만 건축해야 됩니다. 자주 시험 놓는다 이거. 자, 그 다음에 방갈로 2번 보시고. 자, 줄칩니다. 매립 목적이 이웃하는 용도적 내용과 이제 어떻습니까? 다르다. 또 둘 이상 용도지역에 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을 경우에 매립구역의 용도지역은 도시군과 결정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렇게 줄쳤습니까? 자, 이 말은 절차, 특례 절차 적용되지 않고 도시군과 결정으로 지정해라 이 뜻이죠. 자, 그래서 그 말은 자 이런 뜻이죠. 자, 여기에 매립을 했습니다. 자, 매립 목적이 내나 단독주택 용지로 서기에서 매립했는데 이웃 다른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에요. 자, 그럼 성질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거 완전히 다르죠. 예. 자, 그리고 이쪽은 농림지역이고 이쪽은 관리지역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개 이상 용도지역에 이웃했거나 걸친 경우가 되죠. 자, 이때는 특례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매립지에 대해서는 용도 지역이 지금 현재 있다 없다 없는 상태죠. 자, 미증 상태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인 도시인지 관리인지 농림인지 자랑경 보존적인지 정확히 한 관리 계획을 한번 만들어야 되죠. 두 번째, 자, 이거는 주택 도시 용지니까 주거지로 할 건지 상업, 공업, 녹지로 할지 또 두 번째 관리 만들어야 되죠. 세 번째, 자, 전용 주거지로 할 건지 일반 주거지로 할 건지 준주거지 또 정해줘야 되죠. 이와 같이 세 가지 관리 계획을 만들어서 용도지를 지정해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용도지가 있다 없다? 없어요. 미정 상태예요. 자, 이럴 때 이때도 시험에 묻습니다. 건축이 되느냐를 물어봅니다. 자, 이럴 때는 건축물의 용도나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기준은 자, 우리가 도시 관리 농림 자랑경 보존지역 중에 이 넷 중에 가장 행위자니 까다로운 게 자랑경 보존지역이죠.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기준을 가지고 건축하도록 해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자 잠시 어디 보시느냐 하면은 20쪽을 보세요. 20쪽. 자, 20쪽 찾았습니까? 제일 아래 보세요. 제일 아래 양강 3번에 용도지역 미세분 지정 등이라는 제목이 있죠. 그 옆에 가서 방갈로 1번 줄칩니다.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할 때에는 자랑경 보존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찼어요. 또 요 경우
이럴 때는 용도가 없죠, 지금. 그럼 이게 만들어질 때가 용도 미정 상태에서는 최소한만 건축할 수 있는데 어느 지역 기준 가지고 자랑형 보전 지역 기준 가지고 최소한만 건축합니다. 자, 방갈로 2번에 자, 그게 또 줄칩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정할 때는 보전 녹지 지역, 즉 도시 지역일 때, 보전 관리 지역, 관리 지역일 때의 가량 규정을 적용한다. 그렇게 줄쳤어요. 자, 여기 우리 여기 경우 같은 경우에 주거지역까지는 의제됐죠. 세부 용도가 아직 미세분 상태죠. 이럴 때는 자, 도시 지역에 해당되니까 자, 건축을 할 때 어느 지역 기준 가지고 보전 녹지 기준 가지고 건축해라. 그 6번 나왔단 말이에요, 시험에. 올해는 출제원이 또 교체되는 해입니다. 그러면 전에 내던 스타일과 또 다른 스타일로 놓을 수 있죠. 이런 부분 6문 내니까 뭐 출제원이 보고 아 나는 이거 내고 싶다 하면 내는 거예요. 자, 그런 뜻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교재 앞으로 가서 자, 양갈로 2번에 타 법률에 거기에 고위에 양갈로 위에 보시면 여기서라는 말이 있죠. 자, 거기에 밑줄 칩니다. 여기서 용도 지역이라 하면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랑형 보전 지역을 말하고 다만 용도 지역이 도시 지역에 해당할 경우에는 세분하여 지정된 용도 지역을 말한다라고 그게 밑줄 치시면 돼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보시고. 자, 전에는 이런 경우에 이웃하는 주거지역으로 의제가 안 됐어요. 그냥 도시적으로만 의제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어서 도시적일 때는 세부 용도지까지 말한다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적어도 주거지까지는 의제된다 이 뜻이요. 만약 이게 똑같은 일종 일반 주거지면 성질이 완전히 같죠. 그럼 바로 여기에 무슨 지역으로? 일종 일반적으로 바로 의제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법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출제위원들이 이 부분 출제하는 데는 제가 이렇게 예를 이렇게 이런 예를 들어서 출제 못 합니다. 알겠습니까? 왜 출제위원 모른다 이말지도. 뭐 나를 그럼 어떻게 알았느냐? 저는 조례까지 다 뒤졌어요. 예. 뭐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각 지자체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전부 다 일일이 조례를 하기 다 해봤습니다. 하니까 결론이 이런 경우에 세부 용도까지는 의제되지 않지만은 이 규정에 의해서 어느 지까지는 같은 주거지역이죠. 예, 주거지역까지는 의제된다는 결론을 온 거예요. 만일에 여기 일종 일반이면 바로 일종 일반으로 바로 의제돼 봅니다. 그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양갈로 이번에 타 법률에 의한 용도적 지정 의제부터 또 잠시 쉬었다가 합니다. 7, 8은 좀 그대로 두세요.